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증권가에서 삼성전자의 10조 원 자사주 매입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방 지지에서 나아가 단기 반등까지 기대되는데 다만 중장기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실적에서의 성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고려아연이 가진 2차 전지 양극재의 핵심 원료인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 보유 기업은 경제 안보상의 이유로 정부 승인이 있어야 외국 기업에 인수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2차 전지 조립 설비 기업 MOT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합니다. MOT의 최종 공모가는 희망 범위의 하단에 못 미치는 10,000원으로 확정됐는데 지금 이 시각 기업의 주가는 20%가량 내린 7,7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기발광 다이오드 소재 전문 업체 에스캠이 오늘 코스닥에 신규 입성합니다. 에스캠의 확정 공모가는 희망 범위 하단 미만인 10,000원대인데 현재 기업의 주가는 7%가량 내린 9,2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8일 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다시 한번 고개를 든 인플레이션 우려에 지난 금요일 다우 지수는 0.7%, S&P 500 지수는 1.3%, 마지막으로 나스닥은 무려 2%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전날 파월 의장이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은 데다가 또 이날 발표됐었던 미국의 10월 소매 판매 역시 예상치를 웃돌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불안감을 자극했기 때문인데요. 3%대 급등한 이 테슬라를 제외하고 M7 전 종목이 하락이 나온 가운데 아마존과 메타는 4%대, 또 엔비디아는 3%대 급락 나왔고요. 이렇게 기술주 내에서도 AI 반도체가 무더기로 하락하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다는 소식에 의료 그리고 제약바이오주 일제히 하락불을 켰는데요. 반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이 대표적인 제약주죠. HLB 그룹주들이 일제히 급등불 뿜어내고 있습니다. HLB의 간암치료제 후보물질이죠. 이 리보세라닙이 앞서서 고배를 마셨던 FDA의 임상시험 현장 실사관문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방아쇠를 당겼는데요.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시총 3위까지 단숨에 껑충 뛰어오른 현재 HLB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당연히 좀 끝은 아니고요. 아직 CMC 평가라는 마지막 관문 하나가 더 남은 이 HLB라는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이 다음 주 10가지의 내부 보건 계획을 발표한다는 소식에 오늘 우크라 재건주 저번 주에 이어서 여전히 강한 불 뿜고 있고요. 또 자율주행 여전히 강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2차 전지도 오늘 다시 한번 반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참 기대되는데요. 지금 이 시각 코스피부터 바로 보도록 하시죠. 이 국내 2차 전지주가 전거래일 직격탄을 맞았지만 삼성전자가 7%대의 반등에 성공하면서 강보한 마감했던 코스피 시장. 오늘은 2.53% 역시나 껑충 뛰어올라주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지금 이 시각 삼성전자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7%대 반등 뿜고 있고요. 과연 이 장 마감까지 상승폭을 더욱더 넓혀갈 수 있을지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2,478선 막 지나가고 있는 코스피 시장 보고 계시고요. 이어서 바로 이 수급 동향 보도록 하시죠. 이 전거래일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코스피를 내리눌렀습니다. 하지만요, 지금 이 시각 외국인이 다시 한번 이 바이 코리아 기조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도 소폭이지만 함께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만이 차익 실현 매물 지금 현재 출하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 1.67%, 코스피에 비해서는 그 상승폭이 다소 낮긴 하지만요. 여전히 현재 696선 지나가게 되면서 700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한번 이 쌍끌이 매도 우위로 돌아선 모습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개인은 오늘 900억 원어치 매물 담아내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 양대 지수가 오늘 한 주의 시작을 굉장히 기분 좋게 반등에 본격적으로 성공하는 모습 연출을 해주면서 출발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진단키트 관련주입니다. 오늘 제가 출근을 하면서 정말 이제는 패딩을 꺼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서울이 올가을 들어서 첫 영하권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이 한파특보가 발령이 됐는데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늘 아침 기온이 전날 대비 무려 10도 이상 떨어지게 되면서 이 독감과 폐렴 등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경계감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찬바람이 불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이 진단키트 관련주.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 만나볼지 잠시 후에 공개할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드디어 시장이 연속 양봉이 나왔습니다. 계속 약하고 떨어졌던 우리나라 증시. 굉장히 괴롭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 하락에 많은 사람들이 환멸과 그다음에 박탈감 뭐 이런 걸로 아니 미국장은 저렇게 맨날 올라가는데 물론 전날 미국장 이만큼 떨어졌어요. 뭐 떨어진 이유는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뭐 인플레이션 우리 그러니까 소매 판매 지수가 호조세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과열이 돼서 인플레이션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 얘기는 365일 맨날 나왔던 거고요. 인플레이션 안 찾아온다고 맨날 뒷부 또 치죠. 그러니까 이걸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할 일은 없습니다. 이미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2%대까지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그러니까 내후년까지도 계속 금리 인하를 그러니까 속도 조절하겠다라는 얘기지 금리 인상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2%대까지 낮추겠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파월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춘다 그러면 18개월이 아니고 뭐 40개월 혹은 뭐 60개월, 뭐 6년 동안, 5년 동안 금리 인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동결을 하면서 천천히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내릴 거냐, 이제 천천히 내릴 거냐, 이제 이런 기조인데 연준도 그렇고 뭐 트럼프 정부도 마찬가지고 금리 인상할 생각은 없고요. 금리 인하 속도를 빨리 할 거냐, 이제 천천히 할 거냐인데 이제 트럼프가 워낙 튀니까 그렇죠? 튀니까 모르는 겁니다. 금리 인상은 안 할 것 같고 금리 인하를 오히려 더 빨리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지연이라는 소식 때문에 일단은 미국장이 좀 빠진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랠리가 그동안 펼쳐졌다가 차익 실현이 나온 거죠. 미국 시장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지난주 미국 시장 5일선 조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자, 정확하게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5일선 조정.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조정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뭐하러 내려온 거냐? 일로 떨어지려고? 그럴 일이 없습니다. 떨어졌다가 다시 넘어가게 될 겁니다. 다시 넘어가게 될 거니까. 그래서 미국은 빠지면 다시 올라가서 미국 주식을 꼭 섞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랑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태까지 1년, 2년 동안 여러분들 행보를 봐왔지만 미국 주식은 조정받으면 사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주식은 대탈출을 해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 다 우리나라 주식 던지고 다 미국 가잖아요. 우리나라도 갑니다. 가는데 이제 미국처럼 안 가는 것뿐이지 우리나라 시장도 주식 시장이에요. 아무리 약하고 전 세계 180개국 중에 지금 한 200개국 되나요? 200개국 중에 증시가 있는 나라들이 한 30개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그 안에서 꼴등이죠. 그렇죠? 아무리 꼴등이지만 이게 계속 꼴등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게 또 뒤바뀌어요. 결국은 반등을 줄 때는 반등을 주는데 그 반등의 시발점이 이제 5일 그러니까 양봉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미국 시장 봐봐. 미국 시장이 왜 떨었다 해서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차익 실현 뭐 등등의 얘기로 지금 미국 시장을 떨어뜨려 놨으면 자 그럼 우리나라 시장 다시 돌아와서 자 우리나라 그러면 원래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그동안 1년 동안 보여줬던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이라면 오늘 박살이 났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박살이 났어야 되는 겁니다. 전저점을 깨버리고 오늘 2% 3% 패닉으로 떨어지면서 삼성전자는 10조 원의 자사주 매집을 한다 했으니까 삼성전자만 10% 떼어놓고 지수는 다른 애들 박살내면 돼요. 다른 애들 다 하한가. 뭐 제약주 하한가, 건설주 하한가 다 하한가 때리면 삼성전자만 10% 올라가면 지수는 떨어집니다. 삼성전자 혼자서는 못 받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만 올라가고 나머지들은 다 박살이 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완전 상황이 반대가 됐죠. 코스닥이 지금 1000 몇 개입니까? 1214개가 상승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보여줬던 그 허약했던
미국 시장 조금만 기침하면 더 많이 빠졌던 이 흐름, 미국이 올라가도 안 올라갔던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오늘 뭐 올라갈 만한 호재가 뭐가 있어요?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그걸로 그럼 삼성전자만 올라가면 될 일이지 왜 우리나라 다른 종목이 올라갑니까? 이게 왜 그러냐? 많이 빠져서 그래요. 낙폭과대 지금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일단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따라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주는 건데 미국 시장은 다시 얘기하지만 조정받으면 또 올라갑니다. 조정 뭐 길어봐야 뭐 이번 주 내에서 끝날 것 같고 미국 시장은 다시 올라가겠고 그럼 미국 시장이 다시 올라가는 그 흐름에 우리나라 시장은 뭐 빠질 생각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밑바닥에서 박스권인데 종목들이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요. 지금 종목들이 바닥에서 17%, 20%, 9%, 5% 오르는 애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 안 올라가는 애들은 내일 올라가겠죠. 그래서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 이게 장이 좋아서 뭐 그런 것보다도 하도 많이 빠져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라 그럼 지금은 유리한 종목은 뭐냐? 많이 빠진 종목이 유리합니다. 거기다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이라든지 그러니까 렉나자, 알테오젠 최근에 SC 제형 변경, PR 주사 그 제형 변경 이슈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많은 로열티와 많은 이슈를 받고 최근까지 강하게 움직였고 지금도 여전히 강한 상태가 떠 있고요. 오늘은 조금 조정받아도 여전히 강하고 거기다음에 그 NO2 그다음에 렉나자가 이제 항암제 쪽인데 면역 그 항암제 신약인데 요거부터 해가지고 일단 항암제 관련주 그다음에 오늘 HLB 상한가 갔죠. 간암 치료제. 그러니까 이런 이제 FDA라든지 이게 신약이라든지 이게 올해 내년에서 계속 이런 얘기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다른 제약주에서도. 그럼 FDA 임상이라든지 면역항암제라든지 ADC 약물 항체 약물 적합체라는 이제 뜻인데 약에다가 유도탄 달고 약 달고 뭐 암이라든지 이제 병균한테 쏘는 거죠. 쏘면은 이게 유도탄처럼 거기서 맞추는 그런 이제 표적 항암제와 같은 그런 이제 작용인데 그런 이제 신약들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날씨도 갑자기 추워졌죠. 사실은 벌써 추워졌었어야 되는데 원래 수능철에 대부분 다 영하로 떨어지고 얼음 얼고 그러고 막 다들 오리털 잠바 두꺼운 거 입고 그러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날씨가 더워가지고 전 반팔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까지도 봤습니다. 날씨가 지금 굉장히 지금 따뜻한데 오늘 아침 보니까 확실히 이제 겨울의 느낌이 많이 왔죠. 그럼 겨울철이 되게 되면 호흡기 질환들도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많이 올라간 뭐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HLB도 움직이지만 그 전에서도 리가캠 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유한양행이라든지 SK 바이오팜이라든지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은 이미 강한 상태예요. 최근에 시장이 흔들리고 약했어도 얘네들은 꿋꿋하게 알테오젠도 그렇고 리가캠 바이오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강하게 여전히 바닥에서 거의 최고층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꺾일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수는 무슨 코로나 때처럼 혼자서 내려왔지만 그러면 이 강한 이 제약바이오들은 이제 순환매가 나올 거예요.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순환매, 호흡기 질환에 대한 순환매. 그리고 WHO에서는 아직 엠폭스 끝났다고 얘기 나온 적 없습니다. 늘었으면 늘었지.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같은 경우는 없어지는 병이 아니고 풍토병이죠. 근데 이놈이 가만히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독감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자꾸 얘들이 변신을 해요. 그러니까 올해는 뭐 변신을 어떻게 하건 내년 어떻게 하건 계속 1, 2, 3, 4, 5 계속 이게 변하는데 변할 때에서 이게 위험할 때가 있고 위험하지 않을 때가 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또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니까 호흡기 질환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때도 됐고 지수는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코스닥도 코스피도 이제 반등 줄 때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요점은 이거예요. 많이 빠진 종목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많이 빠진 낙폭과대 종목들이 이제 아무 이유 없이도 이제 반등을 줄 수 있는 자리대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뭐 손절하고 도망갈 일은 더욱더 없고 미국 주식 좋아요. 근데 걔네들은 이제 조정받으면 사라는 얘기고 우리나라 주식에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은 단타가 치기 좋다 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포기하지 말고 끌고 가거나 장기 투자는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주식으로.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좋다. 이 얘기를 공개 방송에서도 했었던 얘기들인데 어쨌든 요게 이제 시장이 오늘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제가 오늘 공개 방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방송 끝나고 11시 공개 방송 할 테니까 요 끝나고 나서도 바로 또 들어오시고요. 일단 매매하기 좋은 낙폭과대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는 2.3% 그리고 코스닥은 1.4%의 이 상승불 여전히 켜주면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을 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매매하기 좋은 이 낙폭과대주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오전 11시입니다. 저희 방송 끝나고 바로 시작이 되는 전문가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까지 반드시 함께 하셔서요. 이 시장의 반등 기조에 함께 탑승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샵 0082번을 통해서 이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반드시 참작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찬바람이 불 때 생각이 나는 진단키트 관련주, 이 중에서 오늘장의 주인공 누가 될지 지금 바로 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휴마시스 나와줬습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각 이 휴마시스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5.77%. 제가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이 주가 흐름을 잠깐 체크를 해봤는데 실시간으로 순식간에 11.9% 주가가 그야말로 급등,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1,88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정말 오늘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이네요. 전문가님, 어서 접근 방법 한번 세워주시죠. 자, 쫓아가면 안 되고요. 이렇게 벌써 급등하면은 또 김이 새는데 여러분들한테 딱 추천주로 가격이 들어온 상태 얘기를 하고 이게 날아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 지금 하도 바닥에서 갖고 튀는 건데 이거 쫓아가면 안 됩니다. 아쉽게도 요거는 내려오지 않으면 그냥 뭐 보내줘야죠. 뭐 어쨌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최근에 고점 대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종목이 갑자기 튀는 건데. 뭐 엠폭스 관련주, 그다음에 진단키트 관련주 뭐 둘 다 가지고 있고요. 최근까지도 거래가 실리면서 강하게 움직였던 흐름들 때문에 그래서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휴마시스가 더 강하게 튀어오른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호흡기 질환 관련주들이 움직일 테니까 휴마시스를 꼭 오늘 공략을 못 하더라도 다른 애들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따가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 휴마시스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의 표적 종목 휴마시스. 조금만 더 늦게 움직여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참 아쉽네요. 잠시 후에 매수가 만나볼 거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이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들 지금 바로 보고 오도록 하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11월 11일 한미사이언스 37,00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1.1%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또 12일 퍼스텍 3,100원,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또 13일 국제약품 5,300원, 마찬가지로 이 매수가 미도달이고요. 또 14일 오성 첨단소재 1,409원, 1%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일 셀리드 4,500원인데요. 마찬가지로 매수가에 아쉽게도 도달하지 못했네요. 이렇게 한 주간의 상황 다 같이 짚어보고 왔는데요. 가장 먼저 저번 종목이었던 셀리드, 오늘장에서의 대응 전략 살펴볼 거고요. 또 오늘 지금 현재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오늘장의 주인공,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셀리드가 지난주 오미크론 그 3상 임상 투여 어쩌고저쩌고 완료 소식 뭐 그런 걸로 움직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를 그냥 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그 뉴스가 뭐 대단한 거냐? 뭐 오미크론 코로나 치료주 임상 투여하는 뭐 그런 제약사들은 많지 않나요? 뭐 딱 이것만 있는 건 아닐걸요? 뭐 2년 전만 하더라도 오미크론 관련 치료제들 뭐뭐 있다. 좀 여러 가지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핑계예요, 핑계. 어떤 핑계? 세력들이 올리고 싶은 겁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앞에 거래량 엄청 많이 실렸다 그랬죠? 우리나라 시장 계속 무슨 뭐 밑둑이 깨져가지고 계속 떨어지는 그런 장은 아닙니다. 많이 싸지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당근 가격이 대략 지금 뭐 1,000원이 요만한 게 1,000원이 지금 물가 올랐으니까 옛날에는 제가 500원이라고 많이 소개를 했는데 지금 물가 올랐으니까 1,000원짜리 요만한 게 있으면 적정 가격이겠죠. 근데 요게 비싸면 당연히 비싸다가 모두가 느낄 텐데 10,000원 그러면 아무도 안 사죠. 근데 아무리 당근 먹기 싫어도 이거를 10원에 판다.
그러면은 일단 이것도 싸잖아요. 그러면 매수세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그만큼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좋으냐 나쁘냐를 보면 나쁘죠. 이거 뭘 물어봅니까? 글로벌 시장 다 올라가는데 맨날 떨어진 우리나라 시장 뭐가 좋겠어요. 근데 안 좋은 우리나라 시장도 하도 많이 싸지면 그러면 오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반등을 주는 이 시점에서 세력들은 뭔가 얘네들이 그래도 한국에서 뭔가 갖고 있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목을. 그러니까 셀리드 같은 경우도 누가 이걸 들고 있는 게 역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냥 올라가니까 이런 게 강하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아쉽게도 4,500원. 제가 5,000원 이하도 사실은 괜찮다 그랬는데 매수 가격을 4,500원을 주는 바람에 가격은 안 들어왔어요. 근데 5,000원까지 들어왔으면 5,000원으로 얘기했으면 가격이 들어왔을 건데 지난주 여기 5,000원이 깨졌더라고요. 지난주 5,000원. 아쉽지만 어쨌든 가격은 안 들어왔지만 이건 작전주 세력주 패턴인데 넘어가게 될 겁니다. 시장이 드디어 잡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남에 뭐 아파트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5억짜리가 있다고 칩시다. 25억짜리 아파트인데 비싸다고 아무도 안 삽니다. 그렇죠? 아무도 안 사죠. 근데 만약에 그 강남의 아파트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5억 이하로 떨어진다. 혹은 3억 이하로 떨어진다. 옆집은 여전히 25억인데 옆에 집은 3억이다, 2억이다, 1억이다. 그럼 사요 안 사요? 무조건 사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 종목들이 하도 싸졌으니까 지금 공포 때문에 최근에 매수들이 안 들어왔는데 종목들이 하나둘 움직이게 되면 싸다라는 인식에 이제 사람들이 주머니를 열고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근데 쫓아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목들이 많이 싸졌으니까 종목들이 움직일 텐데 그 분위기에 셀리드도 올라간 게 없어요. 이것도 바닥이에요. 이거 엄청 바닥이죠. 이걸 만약에 비싸다라 그러면 한 12만 원 올라가면 아이고 비싸다라고 얘기할 텐데 지금 뭐 5,000원에 있는데요.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있었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0,000원대 있던 종목이고 3년 전만 하더라도 2만 원대 있던 종목이고 4년 전에서는 10만 원대, 11만 원대 있었던 종목인데 하도 많이 빠졌는데 이 거래량을 봤어요. 그렇죠? 거래량. 이게 거래량 이거 누가 들어왔겠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대탈출해 가고 미국 가고 있는데 누가 이걸 삽니까? 그러니까 세력들이 지금 매집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가겠죠. 이게 저는 그래서 크게 갈 종목으로 셀리드를 그래서 전날 얘기를 했었던 건데 이것도 얼마까지 또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까지 갈까 또 궁금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마찬가지 공개 방송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가격이 안 들어서 아쉽지만 만약에 또 흔든다 그러면 또 싸게 5,000원 이하에서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5,000원 이하. 오히려 시장이 더 떨어졌으면 4,500원에서 들어왔을 텐데 장이 하루 빠지나 말아갖고 좀 아쉽네요. 자, 그러면 급등 명중 종목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샤페론. 자, 시장이 죽다가 좀 살아났죠. 계속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봤던 거죠. 언젠가는 시장이 많이 빠지다가 낙폭과에 따른 반등의 분위기가 나오면 된다라고 그랬는데 오늘이 바로 그 분위기입니다. 원래는 우리나라 시장 오늘 아작이 났어야 되는데 박살이 났어야 되는데 호재가 없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안 좋은 얘기 나오고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그 우리나라 시장 급락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도 안 한다. 뭐 지원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박살이 나야 되는데 박살나긴커녕 오늘 급등이 나옵니다. 뭐예요? 낙폭과에 따른 반등. 개인들이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누군가가 큰 자금을 뭐 연기금이 됐는지 기관이 됐는지 이제 연기금은 안 들어온다 그랬으니까 외국인이 됐는지 기관이 됐는지 일단 바닥에 있는 걸 주워 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제히 반등 나오는 이 분위기에서는 샤페론도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보유의 영역만 되겠고요. 자, 다음은 국제약품. 자,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제 국제약품도 다시 움직일 때가 됐어요. 뭐 지난번에 한번 여기서 팔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건데 지금은 다시 살라고 하고 싶으면 사도 됩니다. 근데 얘보다 더 유리한 건 여기서 이만큼 더 빠져 있는 뭐 오성첨단소재라든지 이런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이 더 유리해요. 뭐 덜 빠졌기 때문에 뭐 탄력은 약하지만 뭐 이것도 주가 관리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올리긴 올릴 겁니다.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조금 남겨놓은 사람들은 가져가셔도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퍼스텍. 전날 이제 방산주들이 좀 흔들렸는데 얘는 하도 올라간 게 없어서 그런지 빠지지도 않고. 근데 방산주 아니어도 우주항공 테마도 들어가 있고 드론 테마도 들어가 있고. 뭐 걔네들도 다 비슷한 테마죠. 뭐. 비슷한 테마인데 미사일 테마, 드론 테마, 방산 테마.
그래요. 근데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보유하는 거는 비중 어차피 줄이라고 했으니까 줄인 것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비중을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가겠습니다. 오늘의 표역 종목 휴마시스. 갑자기 또 급등이 나와갖고 이게 이제 시장이 조금 더디게 움직였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싸게 이것도 결국은 거래량 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래량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마음 같아서는 분명히 이거 넘어가긴 할 겁니다. 넘어갈 건데 그렇다고 쫓아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워낙 우리나라에서 약했기 때문에 어제 말고 오늘 이제 드디어 두 양봉이 나오고 내일도 또 양봉이 나오고 그래서 계속 양봉이 나오는 분위기로 가면 매수가 안 주고 도망가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을 지금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디커플링을 보면서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시장 믿고 쫓아가라? 제가 또 이런 얘기 못해요. 그냥 우리나라 시장 늘 그래 왔으니까 흔들기를 기다렸다가 그럼 그렇지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가면 그 다음날 꼭 빠져. 그러니까 쫓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 개인들의 생각을 뒤통수를 치고 저는 급등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3천까지 내달렸으면 좋겠는데 하도 저도 우리나라 시장이 하도 약한 걸 보니까 그냥 뭐 우리나라 특징은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 우리나라 시장 원래 특징이 그러니까 하루 이틀 뒤에 또 빠지겠지. 그때서 싸게 사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 아침에서 분 차트를 보면요 여기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요 정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한 1,700원 정도 내려오면은 공략을 해보자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튀어버렸으니까 기다리세요. 일단 매수 가격은 1,700 여기 한 20원 드릴게요. 1,720원이고요. 가격 안 들어오면 다음에 또 보면 됩니다. 그래서 패턴 많이 빠진 종목이에요. 많이 지금 올라가 있는 종목은 일제히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지를 않아요. 다 바닥에 있는 거. 그래서 지금 종목들 다 수익률도 보면은 크게 깨지지도 않고 수익 달성된 것들이 많은데 다 바닥에 있는 애들을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먹으면 팔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나온 건데 얘도 쫓아갈 필요 없습니다. 안 쫓아가면 안 물려요. 내려오면 사면 먹는 거고. 그래서 1,720원에서 가격이 들어오면 사면 되고 만약에 가격을 안 줬는데 이놈이 2,500원 가고 3,000원 가고 4,000원 가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엠폭스 진단키트 오미크론 관련주들이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거 말고도 많게는 한 1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만약에 계속 올라가면 다른 쪽으로 갖고 올 거니까 조정받을 때 보자. 그래서 오늘은 휴마시스 가격 전략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표적 종목 휴마시스 매수가는 1,720원 선에 만나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이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지금 바로 만나보고 오시죠.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저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고민 상담 여전히 받고 있는데요. 상담 신청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샵 0082번 문자를 통해서 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그러면 오늘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오늘도 들어와 줬네요. 17,520원에 또 20%의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보자면 1.03% 빨간불 켜면서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현재 11,77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아무래도 이 매수 단가가 다소 있으시다 보니까 수복까지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이 시장의 반등에 힘입어서 차트가 다시 한번 이 추세에 다시 한번 회복할 수가 있을지 지금 바로 전문가님 말씀 듣고 올게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자, 이것도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은 좀 주겠죠?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인데 일단 거래량이 없는 거는 좀 아쉽고 2차 전지가 아침에 호가가 나빴다가 그래도 반등 시장이 올라오니까 지금 얼마나 올라왔나요? 다들 이제 만든 건 그래도 5%대, 3%, 5%대. 이런 분위기라면 이것도 지금 0.8%면 너무 적게 움직이는 건데 지금 장 분위기면 얘도 2, 3%는 지금 반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7,200원에 520원에 물린 거는 단번에 못 나옵니다. 왜냐면 여기 14,000원에도 한번 걸리고요. 15,500원에도 한번 걸리고요. 16,000원에도 한번 걸릴 거고 18,000원에도 한번 걸릴 건. 거기까지 올라오면 수익이네요. 요 큰 산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일단 14,000원까지는
보유하셔도 됩니다. 14,000원에 왔을 때 다시 질문을 주시고 지금은 그냥 보유하시고 가도 되겠다. 지금 2차 전지들도 반등이 나오고 있다. 원래는 뭐 이상한 악재들 지난주 계속 얘기 나와가지고 2차 전지 뭐 밑에 땅으로 꺼질 것처럼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공포를 줬지만 원래 주가는 개인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과 항상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극도의 공포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담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얘도 올라가겠죠. 지금 2차 전지도 반등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펩트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7,400원 그리고 7%의 비중 말씀 주셨고요. 10월 말에 이 비만 치료제가 최고점을 달리다가 11월 들어서는 다소 아쉬운 흐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1% 이상 낙폭 기록하고 있는 펩트론. 그래도 여전히 비만 치료제는 비만 치료제인 것 같네요. 12만 9,500원 선, 현재 13만 원이 방금 막 무너진 모습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수익 구간이십니다. 여기서 매도를 해야 할지 다시 한번 반등 기회 노릴지 지금 바로 여쭤볼게요. 97,000 되게 좀 비싸게 사셨는데 이 펩토론이 제가 좋게 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린 종목은 아니고 저희 가족분들한테는 이거를 강한 종목이라서 추천했다가 장이 안 좋아서 2개월 동안 고생하다가 10월 달에 수익으로 바뀐 종목이 이 펩토론이거든요. 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거래도 엄청나게 실려 있고 기가 외국인들 사고 있고 얘가 이제 저는 비만 치료제로 줬던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는 샤페론이라든지 대봉에렛을 줬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매매적인 관점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 장대 양봉에 이렇게 모양이 나오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강하게 추천을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조정받으면 이거 안 깨질 줄 알았는데 깨졌단 말이죠. 근데 안 좋은 뭐가 이상한 얘기 나왔었어요. 유상신전지 뭔지 하여튼 이상한 얘기 나오면서 흔들길래 이렇게 깨질 종목이 아닌데 근데 여기 전저점 자리가 있어서 조정받을 때 오히려 더 사라 그랬습니다. 더 샀는데 이게 한 달 정도 빠졌다가 반등 주게 되면 제가 추천해놨기 때문에 갖고 있는 사람들도 한 달 안에 반등 나와서 올라오면 잘 버팁니다. 근데 이게 지금 2달이 넘도록 있다가 이제 갑자기 움직이죠. 그러면 고통을 다 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버티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수익이 났을 때 많이 팔았을 텐데 역시 제가 예상한 대로 우상향의 거래량 패턴을 봐서는 그러니까 원래 이걸 예상했던 거거든요. 얘는 그리고 CDMO 관련주고요. 시가총액 작지도 않아요. 시가총액 얘도 조단위입니다. 제가 잡주를 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때 이후로 오히려 지금 102% 정도 만약에 물타기를 시도했으면 저점 대비는 지금 260%, 240%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온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들이 이런 분위기에 이런 종목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 흐름을 주고 움직였다는 것은 지금 시장도 그렇지만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이렇게 움직이면 갖고 있는 사람들도 힘들고 이게 뭐 5% 빠졌다 움직이면 이게 30% 정도 빠져요. 이런 게. 뭐 물타기를 했으면 다행이지만 이게 30%를 뺐다가 30%가 넘었네요. 48% 이게 주식입니까? 참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시장을 어렵게 만들어 놓으니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정을 떼고 학을 떼고 다 미국으로 가는 건데 그래도 갈 놈들은 결국은 이렇게 가죠.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의 이 수급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자 그러면 97,000원에 산 거는 어떻게 하느냐? 버틸 수 있으면 8만 원 깨지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못 버티겠다면 10만 원 정도에서 깨지면 그냥 3,000원 먹고 2,600원 먹고 파시면 돼요. 기가 외국인들이 이미 샀고 여기서 개인들을 학을 떼 놓은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흐름을 만들어 놓고 2달에서 2달 반 동안 개인들을 이렇게 털어놓고 움직였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얘는 CDMO 관련주로도 들어가고 위탁 생산 판매 관련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게 시가총액도 큰 종목이라서 지금 제약바이오가 올 겨울에서는 계속 움직임이 좋을 것 같거든요. 방산주들이 그랬죠. 방산주들이 제가 2년 전, 3년 전에 바닥에 있다, 이거 크게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에서 지금까지도 저렇게 풍산도 그렇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지금 몇 년째 올라가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몇 년째 올라가고 있는데 2020년도부터 되게 올라가고 조정받고 지금 4년째, 5년째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제약바이오가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제약바이오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방산주는 올라간 지 못해도 2년, 잘 간 애들은 한 4, 5년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것도 보면은 몇 년째 가고 있죠?
1, 2, 3, 4, 5년째 가고 있죠. 이렇게 움직이듯이 저는 제약주가 한 이쯤에 위치했다고 보입니다. 물론 많이 올라가 있는 알테오젠 이런 애들 말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위기를 봤을 때 그러면은 펩트론도 이제 움직인 지 1년, 2년째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으니까 10만 원 깨지면은 조정 세게 들어왔다가 다시 움직이긴 하겠지만 죽는 건 아니에요.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지. 그래서 10만 원을 전후로 해서 더 보유하셔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종목 SKI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8,700원 매수가가 상당히 높으시네요. 또 10%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보자면 약 4.37% 강하게 올라오고 있지만요. 26,250원 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매수가를 보니까 이 1년 이상 좀 장기 보유하신 종목이네요. 작년 가을쯤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매수가까지 어떻게 회복을 해 나가야 될지 차근차근 지금부터 전략 세워볼게요. SKI 테크놀로지는 좀 약해요. 모양도 약하고 제가 오늘의 표적 종목 휴마시스를 드렸잖아요. 두 개를 비교하자면 뭐가 틀린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휴마시스는 그래도 바닥 얘도 많이 빠졌습니다. 얘도 아주 지겹도록 많이 빠진 종목이죠. 9,000원짜리가 1,900원까지 빠졌으니까 몇 토막 났죠? 한 네토막이 뭐예요? 고점 대비 지금 80% 빠졌으니까 네토막 난 게 맞네요. 네토막이 났어요. 반토막도 아니고 네토막이 나면서 고점 대비 80%, 6,000원 대비도 3,000원이 마이너스 50%니까 여기도 72%. 얘도 많이 빠진 종목인데 뭐가 틀리냐면 거래량 패턴을 보면 얘네들은 계절마다 한 번씩 해먹겠다라는 누군가 세력들이 있다라는 게 역력히 좀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라면 SKI 테크놀로지가 시가총액 작지도 않아요. 이 종목은 그냥 느낌이 계속 눌러놓겠다라는 느낌이에요. 별로 우리는 올라갈 생각이 없다. 계속 늘려놓겠다. 더 많이 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종목이라 지금 시장의 반등에 얘도 주식이니까 올라오겠죠. 많이 올라오면 한 5만 원?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휴마시스는 지금 당장도 올 겨울에서 크게 갈 수 있겠다라는 거래량 패턴이 있으니까. 근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체를 하겠다면 이런 식의 거래가 실려 있는 바닥에 있는 제약바이오가 유리할 것이고 근데 너무 많이 손실이 나갖고 교체를 못 하겠다 그러면 반등으로 기다리세요. 4만 원까지 일단 보유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마무리하고 자 그러면 해외 주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여러분의 투자의 한계가 사라지는 이곳. 지금 저희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을 흔들었던 트럼프 차기 정부의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소식. 테슬라에는 오히려 득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와 관련된 CNN의 기사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장 먼저 제목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Trump may end the 7,500 EV tax credit. 트럼프가 7,500달러 규모의 이 세금 혜택 공제를 폐지할 것이다. Elon Musk and Tesla will reap the rewards.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그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혜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CNN에서도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자세하게 탐구해 볼 텐데요. 먼저 테슬라가 현재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이 순위, 그러니까 흑자를 거두고 있는 점이라는 점에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이 CNN은 테슬라가 보조금 폐지로 가장 이득을 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논리인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500달러의 보조금이요. 전기차 제조업체가 아닌 구매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익이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오히려 이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이 보조금이 내연기관차에 경쟁하는 이 전기차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왔는데요. 무엇 때문이냐? 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조 기준이 너무나 까다롭기 때문이었죠. 이 때문에 이 생산에 대한 비용이 다소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따라서 이 보조금 지급이 폐지가 된다면 현재보다는 전기차 가격이 훨씬 내려갈 거고요. 이 때문에 경쟁업체들은 손실을 줄이기 위한 감산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경쟁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CNN의 현재 주장입니다.
또 실제로도 이 시나리오가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이 지난주 금요일 펼쳐졌었는데요. 간밤 테슬라 주가가 3% 급등하면서 M7 중에서는 유일하게 상승불을 켜줬습니다. 반대로 이 경쟁자죠. 이 리비안과 니콜라는 반대로 정규장에서 2%대의 하락이 나와줬는데요. 세액 공제 폐지가 이 테슬라에 오히려 득이 될 것이란 평가가 시장에 주요하게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이번 정책으로 인한 테슬라의 단기 조정이 좀 완전히 끝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까요? 자, 일단은 미국 시장이 지금 조정권에 있어요. 근데 저는 미국 시장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을 꼭 섞어서 해야 되는 이유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나라 주식을 탈출하라는 게 아니고 섞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최소한 미국 주식 절반. 그럼 안전합니다. 우리나라 주식 절반 이하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시장 좋습니다. 싸잖아요. 자,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뭘 해야 되냐? 지금 매수 시그널이 뜬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여러분들이 웬만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국내 투자들은 다 물려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지만 현금이 있다. 그럼 미국 주식은 이제 조정받으면 사야 되는 거고 지금 조정받고 있으니까 조정은 뭐 이번 주 정도 조정이 마무리되면 다시 상승하면서 조정 탈출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지금 사는 거예요. 두 양봉이 떴고 낙폭가 종목이고 지금 종목들이 천 몇 개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많이 떠 있는 종목 그거 사는 게 아니고 최근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 중에서 그래서 오늘 휴마시스 같은 패턴을 가지고 나왔던 건데 급등했지만 그래서 뭐 셀리드 같은 패턴들 그러니까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종목에서 거래량이 실려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탈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야 된다. 사야 되는데 미국 주식을 무시하지 말고 미국 주를 꼭 섞어라. 왜냐하면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시장 약할 때에서 피난처가 없어요. 비가 오면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뭐 안전지대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시장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지대는 제가 볼 때는 더 큰 시장으로 가야 돼요. 안전하고 여태까지 신뢰를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100년의 역사가 넘도록 240년 됐답니다. 240년이 넘도록 그래도 신뢰들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안전하니까. 그래서 테슬라도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남는 시간이 얼마나 되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해드리고 오늘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주식은 지금 사야 된다. 헷갈리죠? 그러니까 둘 다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은 이렇게 양봉이 뜨면 종목들이 지금 잘 움직이잖아.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좋은데 미국 주식은 전날 미국장이 빠졌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자, 일단 테슬라는 올라갔는데요. 자, 엔비디아 빠졌죠. 몇 프로 빠졌냐? 3.2% 빠졌어요. 우리나라 주식 떨어지는 거 그동안 한 달 동안 떨어진 거 생각하면 우리 9월 달 그 추석 이후에서 떨어진 거 생각하면 야, 이거 얘네들 행복한 거죠. 그 좀 맨날 올라가다가 지금 드디어 이만큼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 뭐 전날 뭐 빠졌다 그러지만 자, 마이크로소프트 얼마나 빠졌어요? 2.7% 빠졌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심심하면 2.7% 빠지는데 장중에도. 그리고 또 뭐가 빠진다. 자, 구글 1.7%. 뭐 얼마 뭐 떨어지지도 않았고 얘는. 그다음에 애플 몇 프로 빠졌냐? 1.4%. 참나. 이거는 우리나라 심심할 때마다 빠지는 정도라. 이건 우리는 이런 거 빠졌다고 얘기를 안 하죠. 그냥 잠깐 그냥 흘러 살짝. 자, 메타 얘가 좀 많이 빠졌는데 4%.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자, 미국 주식이 이 정도의 흐름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제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고 탈출하게 되면 이것들이 다시 플러스로 바뀌게 될 건데 미국장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보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얘기했던 이 미국 이 대형주들이 빠진다? 박살이 난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가겠어요? 답은 여러분들이 저 아실 거고.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종목들은 결국은 미국의 흐름에 맞춰서 움직인다 보면 미국 주식을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테슬라로 다시 넘어가서. 자, 테슬라 차트를 보면은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지금 미국장이 5일선 조정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빨리 들어갈 필요가 없이 자, 찍어드렸죠. 271달러, 그다음에 250달러, 220달러 이렇게 찍어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은 미국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후진을 하고 있으니까 후진하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안전하게 공략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드린 건데 이번 주에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탈출하고 이제 반등을 주식하게 되면 이 자리를 안 주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때는 요 계산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조정폭으로 계산한 겁니다. 올라간 폭의 조정폭으로 계산한 거고 만약에 이번 주에서 미국 시장이 조정이 나스닥을 보면은
지금 나스닥 차트가 여전히 조정이 있어요. 여전히 조정이 있는데 지금 나스닥 선물은 좋거든요. 근데 오늘 좋아봤자 이거를 강하게 이렇게 들어주는 거는 지금 시장에 나온 뉴스로 봐서는 말이 안 되고 강하게 이렇게 탈출하는 것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빠졌다가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의 모습 정도 나오겠죠. 뭐 이 정도? 뭐 흔들렸다가 뭐 양봉 나오는 요 정도? 그러면서 여기를 왔다 갔다 이러다가 한 번 더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조정을 마무리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오를 겁니다. 그때에서는 이제 테슬라가 가격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공략하는 지점들이 달라지는데 그때에서 이쯤 들어와 있으면 땡큐 하고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보조금 폐지에 대한 문제들이 지난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테슬라한테는 오히려 호재다. 어차피 모든 경쟁업체들이 다 같이 힘들 건데 힘들더라도 남들보다 내가 덜 힘들면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머스크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일본 차나 한국 차나 여기가 더 힘들 텐데 그럼 우리한테는 기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가 올랐대요. 그래서 올랐는데 아직 완벽하게 돌리는 흐름은 아니고 미국 시장이 조정을 탈출 못하고 계속 조정을 가져가면 더 내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271달러, 250달러, 220달러 우리나라 또 주식하시는 분들이 테슬라가 비중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 전략으로 내려오면 추가 매수나 아니면은 그때에서 더 신규 매수를 하려는 분들은 하시면 되지만 이게 미국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돌리거나 강한 모습이 나오면 그때서는 기준을 여기서부터 조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잠시 뒤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미국 주식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주식은 지금 너무 많이 빠져. 현대차 지금 4% 반등 나오는 거, 기아차 3% 반등 나오고, 지금 2차 전지도 지금 뭐 악재니 어쩌니 그러는데 지금 코스모학 4% 올라가고, 삼성에서 4% 올라가고, LG화학 3% 올라가고. 이게 왜 올라간다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좋아서? 아닌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죠. 우리나라 안 좋은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왜 안 좋은데 왜 올라가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계속 얘기를 했던 게 낙폭과대 종목들이 움직이게 될 건데 그 시그널은 오늘과 같은 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봐봐요. 이런 흐름으로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부터 해서 우리나라 주식도 움직이니까 그래서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미국 주식의 테슬라에 공략할 수 있는 흐름들이 좀 더 좋아지면 어떻게 또 공략을 하는지 그 부분하고 우리나라 주식 그다음에 낙폭과 종목들 또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하여튼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액공제 폐지에도 끄떡없는 테슬라 흐름까지 다 같이 만나봤습니다. 잠시 후 11시에 저희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이야기 나눠볼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면서요. 오늘 저희는 마치기 전에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미국 시장은 5일선에서 조정 구간에 들어선 모습이고요.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낙폭과대 종목들 반등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특히 더 이 부분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휴마시스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